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 30분 전에 일어났고요. 24년 8월 1일, 현재 4시 5분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3시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조금 전에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시 30분부터 있었던 기자회견 결과까지 여러분께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즉시 분석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5.5%까지 금리를 인상했었던 FOMC 회의 결과가 역시 동결로 나왔고, 금리를 7월에 인하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는 원래 시장에서도 별로 없었거든요. 기대를 충족하는 금리 동결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에서 관심 있었던 것은 이번 7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가 아니라 향후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한 선제적 지침을 발표할 것인가 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의 기대를 충분히 충족시켜주지는 못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더 중요한 이야기죠. 기자회견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간 기준으로는 오후 2시 30분부터 있었고, 한국 시간 기준으로는 좀 전에 3시 30분부터 있었습니다. 그 기자회견에서 논의했었던 주요한 그 표현들, 그러니까 파월의 어떤 연설도 있지만 뭐 발표죠. 발표 이어서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 대해서 화답해주는 그런 내용들을 제가 좀 뭐 부족한 통역이지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책무라는 표현이 많이 나왔었어요. dual mandate. 그러니까 고용이라는 책무, 물가라는 책무 둘 다 중요하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역시 물가 안정만을 위해서 높은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또 고용 시장이 침체되니까 또 물가가 안정되는 수순에 있다면 그러면은 고용 안정을 위해서 최대 고용을 위해서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용과 물가 두 가지 임무를 역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물가 안정만을 위해서 5.5%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한다면 고용이 좀 급속하게 침체될 수 있으니까 그 위험을 또 들여다보겠다. 그래서 좀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번 FOMC 회의는 7월부터 시작된 7월, 8월, 9월 24년 하반기 동안의 중요한 어떤 포커스, FOMC 혹은 페드의 관심 포인트는 아마도 이제 물가에서 고용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국면인 것 같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보고 있습니다. 2% 인플레, 더 큰 확신 같도록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2%라는 목표 물가에 이르기 위해서는 아직 충분한 데이터가 나온 것이 아니다. 2% 물가 안정으로 목표 물가에 부합하게 진전은 되고 있지만 아직 확신을 가질 만큼의 데이터는 아니다. 그래서 이 8월 달에 발표되는 또 9월 초에 발표되는 이런 데이터를 보아가면서 판단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 동결은 FOMC 위원들의 만장일치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만 추가적인 데이터를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고용 데이터가 있고 CPI 물가 데이터 또 PCE 물가 데이터 이런 것을 더 보면서 확신을 가질 때 하겠다. 여기서 좀 시장이 실망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9월 FOMC 회의 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시장은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러려면 7월에는 뭔가 선제적 지침을 발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시장에서는 그래도 9월 인하 가능성에 대한 뭔가의 발표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런 발표가 없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실망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시장 악화, 물가 둔화 시 금리 인하할 것이다. 노동시장이 악화되거나 물가가 확실히 2%
때에 진입하는 것. 그러니까 지금 2.5% 수준인데 2.34% 수준에 도달하면 금리 인하할 거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9월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이게 합리적이냐라는 기자의 질문이 있었는데 역시 합리적이다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금리 인하 적절한 시나리오를 이야기해달라 하니까 더 빠르게 인플레가 둔화되거나 노동시장이 좀 아직도 강하게 전개된다 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금리의 정상화인 거죠. 노동시장이 악화되어야만, 경제 위기가 와야만, 혹은 경기 침체, 강한 경기 침체가 와야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하기보다는 더 빠르게 인플레가 둔화하고 있다라는 것만 확인한다면 그 목표를 실현했으니 물가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했던 우리 FOMC 위원들의 결정은 이 물가가 잡혔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고용 시장이 여전히 강하더라도 금리 인하할 수 있다. 다만 지금부터는 고용에 더 집중할 것이다. 근데 그 고용은 특히 중요한 것이 민간 수요에 기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높은 금리, 5.5%의 높은 기준금리를 더 오래 유지하면 민간 수요가 위축될 수 있고 고용이 그러면 둔화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강한 경기 침체 혹은 강한 고용 둔화로 이어지지는 않도록 좀 고용 부분을 더 집중하겠다라는 표현까지 했습니다. 9월 SEP를 발표할 때 조정할 수도 있느냐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7월 SEP에서는 FOMC 위원들의 경제 전망이죠. 금리 인하 연내 3번 있을 수 있다라는 그 점도표를 제시했었는데 3번이 아니라 예를 들어 한 번이나 이렇게 조정 가능하냐 했을 때 물론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 9월 FOMC 회의 때 그렇게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여러 번 금리 인하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겠다. 노동시장이 과열됐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는 냉각되고 있다. 그리고 인플레도 진전되고 있다라고 현재 경기를 파월은 판단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선제적 금리 인하 조치가 필요하냐? 그것도 균형을 맞출 것이다. 너무 빨리 인하해도 인플레가 다시 상승하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빨리 인하할 수도 없고 적절한 시점에 맞게 금리 인하하겠다라는 원론적인 이야기에 좀 그쳤습니다. 제한적인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느냐? 나타나고 있다. 지금의 5.5%의 기준금리는 역시 충분히 제약적이다. 그 경제를 좀 제약한다. 경제 활동을 제약한다. 그 제약하는 그 효과가 나타나느냐?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충분히 나타날지를 보기 위해서는 시차가 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 큰 충격이 있을까? 지금은 노동시장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지금은 노동시장이 정상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향해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지금이 노동시장이 강하게 침체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 노동시장이 강하게 침체되는, 급격히 침체되는 일이 있게 된다면 그건 균형을 깨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시점은 다가오고는 있다. 7월은 아니지만 9월 금리 인하 혹은 9월 이후의 금리 인하라고 했을 때 시점을 명명할 수는 없지만 9월이다, 뭐 언제다라고 명명할 수는 없지만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명확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너무 늦게 금리 인하하면 악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라는 또 기자의 날카로운 질문에 그것마저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겠다. 고용 부분과 물가 부분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는 기자회견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기자회견 내용과 함께 들여다봐야 될 게 역시 성명서거든요. 성명서도 지난 6월에 발표됐었던 FOMC 성명서와 비교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진전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이 6월이고요. 이게 7월, 오늘 발표된 FOMC 성명서입니다. 좀 비교를 한다면 고용 부문의 실업률이 move up, 올라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낮다. 그러니까 실업률이 여전히 낮은
편이다. 완전 고용에 가깝다. 그러나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음을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 부분에 대한 관심이 생각보다 집중되고 있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has eased over the past. 그러니까 과거로부터 인플레이션이 뭐 계속 eased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는 있다. 그러나 보시는 것처럼 remains somewhat elevated. 여전히 높은 물가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진전은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확신을 가질 만큼 낮은 물가는 아닌 것이다라는 이런 문장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최근 몇 개월 동안 some further progress 추가적인 진전 some further progress가 있었다. 2% 목표 물가에 가까워지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이 현상은 진행되고 있다. 진전되고 있다. 다만 목표하는 수준에 정확히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이 이야기가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요. FMC 위원들이 어떤 경기 판단을 하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중요한 표현이 이겁니다. 이 부분입니다. 우리 경제 전망에 대해서 봤을 때 앞으로 향후 경제가 uncertain, 불확실하다. 근데 커미티, 우리 FMC 위원들은 attentive, 뭐에 집중하고 있다? The risk to both sides of its dual mandate. 그전에는 높은 물가,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집중한다라는 표현, 굉장히 높은 highly attentive to inflation risk, 고물가라는 이 리스크에 highly attentive 하게 봤다라고 했다면 이제 그것보다도 듀얼 맨데이트의 두 가지 사이드, 물가와 고용이라는 두 가지 변수를 저울질하면서 지켜보겠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한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를 인하합니다. 금리를 인하하는 이 의사 결정은 결국 이 두 가지 금리를 인상했었던 것이 물가 안정을 위한 것이었는데 금리를 다시 인하한다는 것은 물가가 안정됐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물가가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여전히 높은 물가라고 했을 때 5.5%의 기준금리를 계속 유지하게 될 경우 고용의 침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두 마리 토끼라고 한다면 물가라는 토끼도 있고 고용이라는 토끼도 있는데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아야 된다. 물가라는 토끼만 잡다가 고용을 완전히 놓칠 수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맨데이트, 두 가지 사이드를 다 지켜보면서 하겠다. 이 전반적인 뉘앙스는 24년 상반기까지는 6월까지죠. 6월까지는 다소 고용보다는 물가에만 집중을 해서 오로지 물가만 기승전 물가였죠. 기승전 물가만을 지켜보면서 금리 추가 인상 혹은 인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해 왔다면 이제 24년 하반기 7월 FMC 회의 이후로는 조금 더 물가보다는 고용 지표에 주목을 할 것이다. 실업률이 추가적으로 올라간다든가 또 추가적인 신규 고용 창출 건수, 일자리 창출 건수가 잡 오프닝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주춤해진다든가 과하게 주춤한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있으면 금리 인하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라는 뉘앙스가 본 FMC 성명서나 기자회견을 통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조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페드에서 보고서를 발표했죠. 청문회가 있었으니까 그 보고서에서 통화정책 중치금리 추정을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초록색 선이 기준금리예요. 그죠? 기준금리인데 테일러 준칙을 적용하거나 또 어드저스트 테일러 준칙을 적용하거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어프로치, 적정금리에 대해서 어프로치를 해보면 대부분 적정금리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의 정책금리보다 적정금리가 낮게 형성되는 것은 지금의 연준의 통화정책 운영이 충분히 제약적이다. 어쩌면 과하게 제약적이다. 이게 물가 안정에는 기여할 수 있겠다. 그러나 좀 과도하게 미국의 경기 침체를 몰고 오는, 고용 침체를 몰고 오는 일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두 가지 맨데이트를 고민하는 시점,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는 시점이 도래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 통화정책 준칙금리 추정을 통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오고는 있어요. 근데 이게 9월인지를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을 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9월에 금리 인하할 거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할 것을 기대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기대는 현재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최근에 있었던 몇몇 인사의 발언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너무나 유명한, 제가 얼마 전에도 샴의 법칙, 뭐 샴이라고 표현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샴이라는 표현을 좀 더 많이 하는데,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이코노미스트 박사죠. 경제학 박사가 계속 주로 고용을 더 집중적으로 보죠. 실업률이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현상이 결국 경기 침체를 몰고 올 수 있다라는 주장, 이 법칙을 제안한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 고용 시장을 보면 좀 급격한 고용 둔화, 침체가 예상된다. 그러니까 지금 뭐하라? cut, 금리 인하하라. It's time. 금리 인하할 시점이 다가왔다. 이미 확인된 인플레이션의 진전은 첫 금리 인하를 정당화한다. 인플레이션의 진전은 이미 일어나고 있고 추가적인 진전이 있을 거라고 한다면 선제적 금리 인하를 통해서 고용의 강한 침체를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윌리엄 더들리, 굉장히 유명한 이코노미스트입니다. 전 뉴욕 연은 총재이고요. 지금 블룸버그 이코노미스트로서도 오피니언 리더로서 이 미국 경제 영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경제 평론가로서의 역할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페드가 되도록 다음 주 열리는 FOMC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얘기한 거예요.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윌리엄 더들리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가 7월에 있어야 된다. 이분이 워낙 매파적인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금리 인상론자,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매파적 성향의 인사였는데, 갑자기 이분이 마음을 바꾸신 거예요. 마음을 바꾼 그 배경은 고용 시장이 좀 강하게 침체되다 보니까 이 높은 금리를 더 오랫동안 유지했다가는 더 안 좋은 일이 벌어진다. 물가는 안정화될 테니 이제 고용과 경기를 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표현인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면 이 FMC 회의의 결정, 그리고 성명서,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들은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볼 것은 크게 두 가지죠. 물가 상황을 진단하고요. 두 번째는 경기 상황, 고용도 포함입니다. 경기 상황을 진단하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물가 상황을 본다면 먼저 CPI 기준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를 보면 CPI가 최근에 3.0%까지 내려왔고요. 그리고 23년 6월에 3.0% 수준, 지금 근래 몇 년 동안 가장 낮은 물가 상승률을 비로소 기록을 한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근원 CPI인데, 근원 물가 상승률이 3.8, 3.6, 3.4, 3.3 물가 상승률의 둔화가 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어 오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2% 목표 물가에 부합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CPI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PCE 기준의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PCE 기준으로 다시 살펴본다면
PC 헤드라인 기준으로는 현재 2.5%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근원 PC를 기준으로 본다면 물가 상승률이 2.8, 2.8, 2.6, 2.6으로 물가 상승률이 정점 4.7%나 뭐 5% 후반에서 2%대까지 내려온 건 사실입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내려오는 이걸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있으니 이 5.5% 기준금리를 더 유지할 것이냐, 그럼 유지하더라도 혹은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이 물가 상승률의 둔화는 추가적으로 진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주장도 있는 것이죠. 앞에 몇몇 인사들이. 이 부분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받아들고 있는 한국 날짜로 8월 1일인데 7월 말에 발표된 이 PCE 데이터는 6월 PCE, 6월 물가 상승률입니다. 7월 물가 상승률은 지금 받아본 적이 없어요. 8월 중순 정도에 CPI가 데이터가 나오고, 그때 제가 라이브로 여러분께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그때도 역시 CPI인 거고 PCE 기준에 연준이 타겟하고 있는 PCE 기준의 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아닙니다. 근데 역시 8월 중순에 발표되는 CPI 물가 상승률조차도 7월 물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쩌면, 이거는 그 누구도 모르지만 어쩌면 지금 7월 물가 상승률이 발표는 안 됐지만 2.34%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금리를 인하를 안 했다가는 오히려 애써 물가는 다 잡아왔으면, 물가 목표 다 이뤘으면, 그러면 금리를 지금 정상화해서 추가적인 고용 침체, 많은 미국 국민이 일자리를 잃는 일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라는 주장인 거예요. 그러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 데이터를 더 추가적으로 물가가 정상화되는지 2.34% 정도 물가 상승률 지표가 발표되는지를 지켜보고 판단하겠다. 여전히 다른 시장에서의 의견, 조금 더 금리를 인하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고용 부분을 좀 집중한다면, 파월은 고용 부분을 집중하기 시작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물가 안정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 아직 2% 목표 물가에 도래된 거 아니지 않느냐. 도래되려면 뭐 한두 개의 데이터는 더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2.4% 혹은 적어도 근원 물가 상승률이 2.5%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확신을 갖고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직은 확신이 없다라는 판단인 겁니다. 자, 그러면 FMC 위원들은, 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뿐만 아니라 경기를 좀 보고 있는데, 경기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느냐. 경기가 강한 침체, 하드랜딩, 경제위기, 금융위기 이런 거 오는 거냐. 그런 거 오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죠. 여전히 미국 경제가 강하다라고 했죠. 그런데 소프트랜딩, 경기 침체가 서서히 진전은 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인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분기별 경제 성장률 추이입니다. 4.9%, 3.4%, 작년 하반기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견조했습니다. 근데 24년 1분기 들어서 1.4%로 견조했던 경제 성장률이 좀 강하게 둔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2분기 GDP 증가율, 이것은 물론 속보치에 해당됩니다. 아직 잠정치도 아니고 확정치도 아니에요. 세 번에 걸쳐서 발표를 하는데 속보치에 불과하지만, 어쨌든 이 속보치조차도 2.8% 정도를 기록했다라는 것을 본다면 미국 경제가 매우 강하게 급속한 경기 침체로 진전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게 FMC 위원들의 이 성장률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향후 미국 경제가 어떤 식으로 진전될 것인가, 지금 좀 강한 둔화가 있었다가 그래도 24년 2분기 들어서 좀 반등하는 모습은 있습니다만, 추가적으로 미국 경제가 5.5%의 기준금리의 유지로 인해서
이게 시간적 격차를 두고 영향을 줄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죠. FOMC 위원들 그리고 파월의 기자회견에서도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것이 뭐냐면 이게 급격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미국의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수준의 성장 둔화는 있을 수 있다. 이걸 뭐라고 하나요? 네, 소프트 랜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강한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마일드한 경기 침체. 이게 경기 침체 맞아? 경기 침체 아닌 것 같은데 모호한 그런 어떤 미국 경제의 흐름, 여전히 견조한 미국 경제의 흐름,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수준의 그런 경기의 흐름이 진전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지금 FOMC 위원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IMF의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7%에서 2.6%로 소폭 하향 조정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 2.5%, 24년 2.6%로 견조한 성장을 하다가 25년이 되면 1.9%로 성장 둔화가 일어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IMF가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 2.1% 수준의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경제가 25년에 펼쳐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앞에 말씀드렸었던 24년 하반기부터 잠재 성장률을 밑도는 흐름, 상반기까지는 괜찮은데 하반기부터 소폭 밑도는 흐름으로 전환된다. 그러니까 마일드한 경기 침체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러니까 급속한 경기 침체, 하드 랜딩이 아니라 매우 경기가 정상화되는, 연착륙되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라까지 표현했어요. 무슨 뜻이냐? 실업률이 4.1%로 이렇게 3.5%에서 23년 7월 기준으로 1년 동안 4.1%로 0.6%포인트나 실업률이 상승했는데 그러면 많은 실업자가 생겨났다고 표현했는데 근데 이코노미스트로서 통화정책의 수장으로서는 이게 고용시장의 정상화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정치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이코노미스트로서는 뭐 이런 표현이 좀 매크로 이코노믹스를 좀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는 고용시장의 정상화라고 또 역사적으로 기존의 고용 지표랑 비교했을 때 지금 실업률이 올라간 건 사실이지만 4.1% 수준은 아직도 완전 고용이다. 우리는 최대 고용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4.1% 말고 예를 들면 한 4.5%까지 실업률이 올라가도 여전히 고용시장은 탄탄한 것이라고 판단하는 그게 파월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샴의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샴의 법칙에 따르면 실업률이 급속히 올라가는 것은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코노미스트 샴의 법칙인 거예요. 그 법칙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 1년 동안의 실업률 흐름 중에 1년 중에 가장 낮은 실업률이 있을 거죠. 그게 이거죠. 그 낮은 실업률이 3.5%였는데 그리고 최근 실업률이 4.1%로 나왔는데 그러니까 1년 중에 가장 낮은 실업률과 비교했을 때 최근 실업률이 0.5%포인트를 상회한다라고 한다면 급속한 경기 침체가 진절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것은 막아야 된다라는 것이 샴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샴의 법칙에 충족하는 실업률 지표가 발표된 거예요. 그러면 이 8월 초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가 만약에 4.2%라든가 그 이상을 발표를 한다라고 한다면 급속한 경기 침체가 추가적으로 진전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금리 인하 시점에 대한 기대가 9월에 금리 인하 할 거라는 기대를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용지표 발표될 때도 제가 즉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고용지표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 경기 상황을 고용지표 외에도 다른 여러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급속히 냉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국의 GDP의 70%가량이 민간 소비인데
그 소비가 침체될 거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가 좀 급속한 침체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또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선제적으로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판단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표들도 확인할 것이고요. 최근 미국 개인 소비 증감률을 보면 내구재라든가 비내구재 수요는 많이 둔화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서비스 영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비스 물가가 잘 안 잡히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품 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근원 물가 중에서도 근원 상품 물가는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근원 서비스 물가가 아직 추가적으로 진전이 덜한 이유는 여전히 서비스 영역에서의 소비는 견조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나 어쨌든 다른 측면으로 본다면 내구재 수요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은 소비가 좀 강하게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특징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미국 경제가 매우 5.5%의 기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만은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케 해주죠. 자, 미국 경기 상황을 좀 진단해 볼 때 또 아틀란타 페드에서 GDP 나우 현재 3분기 GDP는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 블루칩 컨센서스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2% 잠재 성장률 수준을 밑돌아서 매우 완만하게 하향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대략 한 1.8% 수준으로 3분기 GDP 성장률을 현재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둔화가 24년 3분기부터 진전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9월 FOMC 회의 때 그때까지 발표되는 여러 지표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지표들을 좀 추가적으로 보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을 가질지를 우리는 지켜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의 시장의 기대는 금리 동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해 왔었거든요.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이번 FOMC 회의 때 가장 중요했었던 것은 당연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동결하겠지만 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FOMC 회의 발표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9월에는 87.7% 시장의 기대로 금리 인하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0.25%포인트가 아니라 0.5%포인트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고 12%가 생각을 했죠. 근데 이 12%의 기대는 제가 말씀드리면 좀 과한 기대, 투기적 기대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건 투기적 기대인 것이다. 실제 그만큼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아닐 수 있다. 근데 오늘 FOMC 회의 결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모호하게 표현은 했어요. 모호하게 표현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것들을 보면 8월과 9월 FOMC 회의 있기 전까지 발표되는 여러 데이터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여주는 추가적인 데이터가 발표만 된다면 금리 인하 할 수 있다라는 이런 표현과 또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 다 고려하겠다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야기했었던 스탠스랑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에 따라 결정하겠다라고 했지만 어쨌든 추가적인 진전이 있다면 금리 인하 하겠다라는 또 표현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의 기대는 어쨌든 높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이 투기적 기대 수준을 유지하는 것보다 투기적 기대를 더 많이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지금 패드워치를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지금 업데이트를 했고 보여드린다면 조금 키워볼까요? 네, 그렇네요. 9월 FOMC 회의 때 이 0.25%포인트 인하할 거라는 생각이 다소 줄어든 것 같지만 사실 이게 줄어든 이유는
0.5% 빅스텝으로 금리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강하게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0이다. 금리를 인하는 할 것이다. 그러나 인하할 것이다라고 이 18%와 81%를 더하면 거의 100%죠. 그죠? 거의 100%, 99.8%가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 종전보다 이 0.25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치가 좀 줄어든 이유는 빅스텝으로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의 기대를 좀 더 강하게 갖고 있다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본다면 종합적으로 본다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은 시장의 예상보다는 좀 실망했었던 성명서 발표 시점만 해도 조금 실망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역시 추가적인 금리 인하 단행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기대, 어쩌면 좀 과한 기대, 빅스텝으로 금리 인하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과한 기대지만 그런 과한 기대조차도 기대감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총론적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일정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린다면 9월 FOMC 회의는 9월 18일 날 있습니다. 이때 SEP도 발표합니다. 경제 전망과 점도표가 발표되죠. 그런데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9월 FOMC 회의가 있기 전 8월 23일자로 통상 잭슨홀 미팅 때 두 번째 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있거든요. 그때 뭔가의 포워드 가이던스를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의견을 드렸는데 저도 아직까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7월 FOMC 회의에서 선제적 지침, 포워드 가이던스를 던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8월 잭슨홀 미팅 때 연설을 통해서 좀 더 주목받는 연설을 통해서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그 선제적 지침 하에 9월 FOMC 회의 때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하고 저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게 의견을 드리느냐? 그러니까 8월에 발표되는 미국 CPI 데이터와 PC 데이터가 추가적인 물가 안정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전망을 하거든요. 금리 인하 시점은 결국 미국 PCE 근원 물가가 2.34%를 보이느냐 여부거든요. 물론 선제적 금리 인하라고 한다면 2.34가 아니라 2.5를 기록하더라도 지금 2.6이니까 2.5를 기록한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CPI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하향 안정화되고 그리고 8월 말에 발표되는 PC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진전을 보일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그 값이 2.5% 정도 기록하고 CPI도 내려온 상태라고 하고 그리고 9월 초에 발표되는 CPI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경우 PC 데이터는 내려갈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예상하고 선제적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다. 결국 고용 데이터 그리고 CPI 데이터, PC 데이터 또 한 차례 발표되는 9월 초에 있는 고용 데이터와 CPI 데이터 이 5번의 데이터에 좀 집중을 할 것이고 이 데이터가 저의 모델로 비추어서 말씀드리면 물가 상승률이 2.34%, 3%는 좀 어렵겠지만 4% 수준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 지점이 9월 FOMC 회의이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FOMC 회의에 대한 분석을 해드렸는데 그러면 한국은행은 언제 금리 인하할까요? 라는 질문 많이 하시는데 9월에 FOMC 회의 때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10월 11일 날 우리 금통위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8월 22일 날 금리 인하는 너무 이른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8월 23일 날 있을 잭슨홀 미팅 때 선제적 지침을 발표를 하고서 금리 인하를 할 겁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금리를 높게 인상했었던 이런 일이 많지는 않은데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충분한 선제적 지침 없이 금리를
덜컥 인하하면 시장에서 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선제적 지침이 있을 겁니다. 그 선제적 지침도 발표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있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은행의 선제적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것으로 야기되는 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을 내가 책임지고 싶은 생각은 당연히 없지 않을까요? 한국은행 총재나 한국은행의 이 금통위 위원들이 그렇게 판단하지 않을까 저는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여러 국가들, 그러니까 캐나다는 2번이나 금리를 인하했죠. 그리고 기축통화, G7 기축통화국에 해당되는 주요국들이 역시 금리 인하, 유로존 금리 인하 했죠. 추가 금리 인하를 검토하고 있죠. 스웨덴 금리 인하 했죠. 영국도 금리 인하할 것을 이미 발표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통화정책 기조가 긴축의 시대에서 점차 완화의 시대를 향해 전환되는 전환점이다. 피봇의 시대다라고 24년 하반기를 규명하고 싶고요. 그래서 9월일지 언제일지는 누구도 모르지만 현재로서 저는 9월이라고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만 9월이 아닌 그 다음 FMC 회의일지라도 혹은 24년이 아닌 25년 금리 인하가 있을지라도 어쨌든 5.5%에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없고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을 목표로 하는 전환점에 놓여 있는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여러분은 시대를 규명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국면에서 여러 자산 시장이 나타나는, 예를 들어서 서울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강보합으로 전환되거나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FMC 회의에 대한 집중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 집중 분석에 이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좀 설명해드릴 추가적인 이야기가 책에 대한 이야기죠. 제가 여러분들께 책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거시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 객관적인 이해, 스스로 내가 경제를 이렇게 탐독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경제 입문서를 한번 정독해 보시면 어떨까? 이것은 정독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경제 입문서를 정독하시고 2번, 3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미 이런 응용서를 보실 만큼의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입문서를 보시지 않으셔도 되는데 경제 입문 자체를 아직 못했다, 아니면 신문 기사 읽기가 어렵다, 경제 기사가 이해가 안 간다 라고 하시는 분은 경제 입문서를 꼭 읽어보시기를 좀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매년 경제 전망서를 발간하죠. 역시 25년 경제 전망서가 9월 25일 날 발표가 됩니다. 여러분이 24년 경제 전망서 한번 보시고,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에서도 24년 끝자락에 미국의 많으면 2차례, 보통 1차례 정도의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기술을 해 놓았는데요. 왜 그렇게 기술을 했는지, 왜 그렇게 제가 전망을 했는지 한번 그 부분도 한번 탐독해 봐 주시고, 그 밖에 여러 경제 구조의 패러다임 변화를 좀 읽어나가는 응용서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25일 날, 9월 25일 날 발간될 25년 전망서 또 한번 같이 모아가 보시면 어떨까. 2050년까지 경제 전망서 발간할 예정이니까 함께 모아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9월 28일 토요일 날에는 오전에 여러분을 직접 초대해서 오프라인 세미나를 할 것입니다. 곧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만 이 경제 전망서도 보시고 또 사인도 한번 받아보시면서 경제와 더 친숙하게 지내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제가 일어나자마자 분석하고 촬영을 했는데 재밌게도 머리를 만진 적도 없는데 이렇게 머리가 안정화되어 있네요. 물가 안정은 안 되어 있는데 제 머리는 안정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재밌게 제가 그동안 너무나 기대했었던 FMC 결과를
저도 흥미롭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 8월 한 달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